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6월 12일 1교시 문제 문제 2 모델링 수정해서 최적 산출한 걸 가지고 이제 2D로 변환해서 2D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톱 눌러서 평면으로 돌려줄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 X축에서 살짝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를 무브로 X축보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 틀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레이어부터 만들어야겠죠. 레이어부터. 자, 레이어 만드는 거 뭐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외형선 하나 만들고 수문선 하나 만들고 중심선 하나 만들고 가상선 하나 만들고 치수 레이어 그 다음에 문자 레이어. 그래서 이제 1급에서는 이제 뷰포트가 빠진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 색상 바꿔주면 되겠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이고요. 수분선은 2번 노란색이고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그 다음에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요. 선 종류 적용해줘야겠죠. 그래서 수문선 컨티뉴어스 선택해주고 자, 로드. 자, 여기서 저는 이제 3가지 선 종류를 한꺼번에 불러오죠. 자, 그래서 일단 센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히든 선택해주고 제일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팬텀 선택하고 오케이 해주면 3개 다 로드 됐죠. 지금은 수문선을 선택해 들어왔으니까 히든을 선택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선은 센터 선택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상선은 팬텀 선택하고 오케이. 자, 여러분 선 종류까지 다 바꿨고요.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CAT 2급, 1급 같은 경우는 치수를 커렌트로 놓고 들어갑니다. 치수를 커렌트로. 뭐 이거는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치수 설정. 어차피 치수 설정 해줘야지 이제 폰트가 바뀌고 하니까. 뒤치고 엔터. 자, 모디파이. 자, 치수 설정할 때는 이제 문제를 좀 보는 게 좋겠죠. 문제에 기입되어 있는 치수 형식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심볼 앤 에로즈 기호 및 화살표는 중심 마크 센터 마크 없음 논으로. 자, 그 다음에 핏 맞춤. 자, 맞춤에서 이제 맞춤 옵션 뭘로 할 거냐. 아니, 맞춤이 아니라 텍스트 먼저 해줘. 있죠. 텍스트에서 스탠다드 뒤에 땡땡땡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꼴을 불림으로, 그렇죠? 불림으로 설정. 앞에 골뱅이 있는 굴림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apply close.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노란색.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이먼트인데 보시면은 반지름 치수가 바깥쪽으로 기입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입되어 있는 치수가 꺾여 있죠. 그러니까 ISO 스탠다드. 그렇죠? 그 다음에 핏 맞춤. 자, 맞춤에서 핏 옵션인데 이거는 이제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원의 내부로 기입된 상태가 없으니까 설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AT 1급은 무조건, 유저 오버롤 스케일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유닛. 이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전원 소수점 8자리까지 맞춰놓고, 테일링 체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각도도 소수점 8자리까지 맞춰놓고, 테일링에 체크를 해주고,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자, 그 다음에 다시 양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양식 그려야겠죠.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LIMITS 리미치 설정하셔야겠죠. 엔터. 자, 좌측 하단은 0,0 그냥 그대로 엔터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은 594,420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쵸? 엔터. 자, 그 다음에 REC 렉탱 명령 엔터. 그 다음에 똑같이 0,0을 먼저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594,420 입력하고 엔터 해서
리미트 영역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옵셋 거기서부터 20mm가 들어와야죠. 20 입력하고 자 기존에 그린 사각형 선택하고 그 안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클릭. 자, 안쪽으로 20mm 들어왔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바깥에 원래 리미트 형태를 그려준 거는 델리트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도면 틀은 이제 무슨 레이어? 여기서부터 도면 양식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는 기본적인 레이어는 0번이다. 단 못 빼고 글자는 빼고 자 그래서 기본 0번 그림은 0번이죠. 0번 하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옵셋 해야 되니까 익스플로드 X 하셔가지고 예 선택하고 엔터 쳐서 일단 선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옵셋 16 엔터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입력하고 밑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세 번 복사해야 되고 ESC 자 옵셋 그 다음에 60 자,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 선택하고 선택 한 번 들어오고 또 선택 또 한 번 들어오고 아니면 아까처럼 다중 입력해서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 해가지고 여기 잘라주면 여기 표제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글자 작성해야죠. 뭐 DT 쓰시든 MT 쓰시든 여러분들 자유. 저는 DT 파니까 DT 쓸 겁니다. DT하고 엔터 자리 맞추기 J 엔터 그 다음에 중앙중간 MC 엔터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운데 잡아야겠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2포인트 2점 사이 중간 가운데 자 그리고 요점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요점 클릭하면 가운데 잡히고요. 자 문자의 높이는 문제에 써있다. 문제에 써있다 얼마라고 6이라고 써있다. 6 그 다음에 엔터 자 각도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이제 커서 깜빡깜빡 되면 안글로 전환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여기 있는 대로 수 험 번 호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엔터 자 기본 커렌트가 당연히 치수니까 빨간색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를게 도면층을 바꿔줘야겠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딱 해서 작성된 글자는 모두 어디에? 문자에. 자, 칸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얘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카피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저처럼 마이너스 AR 아이고 한글이네요.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어레이 옛날 도스 버전 어레이예요.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방식은 렉탱글 R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2개 그렇죠? 위아래로 쌓이는 행이 3개 그 다음에 열이 2개예요. 그리고 나서는 치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게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된다. 이 어레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명령어 설명하는데 도스 버전 타입 어레이 사용하는데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내용들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긴 더블 클릭하고 이름 밑에는 축척 그다음에 여기는 본인 수험번호 저기 써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저기 써 있는 거 적지만 여러분들 저기 써 있는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여러분들 본인 수험번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 성명. 자,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선생님 성명이 홍길동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뭐 제 실명을 지금 여기다 걸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실명을 일부러 안 적기 위해서 저렇게 적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시험 때는 당연히 본인 실명을 적어야겠죠. 1대1이라고 마저 적어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왜 1대1인지는 저는 몰라요. 절대 저건 1대1 도면이 아닌데.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 양식은 작성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하려면 이제 다시 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고 먼저 치수 기입 전에 먼저 해줘야 될 건 이제 2D로 변환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뭐 F샷 F샷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설정 처음에 다 했죠.
자, 크리에이트해서 이제 적절하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려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쳐서 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플래시샷 해야 되니까 자, 톱 아래에 있는 화살표 딱 눌러서 정면으로 돌려주고 자, 아까 플래시샷 명령 실행했으니까 엔터 한 번 쳐주면 플래시샷 명령 실행되죠. 어차피 설정 바꿀 거 없으니까 엔터 쳐서 크리에이트 바로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위에 화살표 눌러서 다시 평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위치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자, B 기준점 변경할 거예요. B 엔터 해서 자, 여기는 요 위에 끝점 잡아가지고 그 이 끝점이 여기 위치랑 맞아야지. 클릭 한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문도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우측면도 잡기 위해서 톱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 딱 눌러서 우측면으로 돌려주고 다시 엔터 그 다음에 또 엔터 플래시샷 해주고 자, 다시 평면으로 돌려주고 자, 롤로 화면 한번 돌려주고 자, 위치 맞춰주기 위해서 B 엔터 자, 그리고 요 아래 제일 바닥 요 끝점이 이제 여기서도 제일 바닥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면 자, 위치 딱 맞춰서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자, 이거 끝나면 이거 지우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안 지워요. 왜냐면, 이거 작성하면서 어딘가 잘못된 데가 나오면 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브. 자, 간격을 좀 벌려줄게요. 위치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렇게. 자, 우측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거는 이제 치수를 다 기입하고 나서 이제 위치를 좀 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전에 대략적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왜냐면 치수 기입하고 나서 위치를 옮기려고 하면은 치수랑 다 같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을 수준 정도로 좀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익스플로드 X로 자, 얘네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서 블럭 잡힌 거를 분해를 해줘야겠죠. 분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이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에 다 놓이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일단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전부 다 선택을 하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퀵 셀렉트 신속 선택한 다음에 조건으로 찾아주면 돼. 어떤 조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나누는 게 색상 조건이죠. 그래서 컬러, 그렇죠? 색상 조건이다. 자, 같은 걸 찾겠다. 그리고 바이레이어 하면 바이블록을 했네요. 바이레이어를 하면은 제가 바이레이어로 지정한 게 외형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형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면 수문선은 빠지고 외형선만 쫙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도면층 가가지고 외형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 해제하기 전에 프로퍼타이즈 가서 중요한 거 선의 굵기는 우리가 제어가 안 된다. 그렇죠? 선의 굵기도 클릭해서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도면층별이라고 나올 거고 영문 버전은 바이레이어로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만 선택을 해야겠죠. 이번엔 수문선만 선택하려면 마찬가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 퀵 셀렉트, 그쵸? 퀵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서 수문선은 제가 소롱색으로 지정을 했죠. 마젠타. 소롱색 선택해서 OK 하면 수문선만 다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도면층을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타이즈에서 얘는 두 가지 바꿔야죠. 색상도 바이레이어로 다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 굵기도 바이레이어로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수문선을 일일이 요거랑 대조해 가면서 선 보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고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식한 짓이다. 그러지 말자.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요것만 선택했죠.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 왜 여기 일직선이잖아요. 이거는 CAT급과 동일한데 저거를 좀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명령이 뭐다? 오버킬이다. 조인을 통해서도 저걸 합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버킬을 통해서도 합쳐줄 수 있는데 조인을 통해서 합쳐주게 되면은 일직선 상인 선들을 다 개별적으로 한 번씩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verkill 오버키를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선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막 적뜬 거는 조정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엔터 쳐서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선택했던 선을 딱 선택을 해보면 하나의 선으로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바뀌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사용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확인을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의 이제 선들도, 변환되는 형상의 선들도 다 변경을 해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중심선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2D를 변환을 하게 되면 중심선은 형식이 나오진 않으니까 중심선 내가 그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도면층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할 거니까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대부분 이제 원의 센터니까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뾰족뾰족 살짝살짝 나와 있죠. 저런 것들 잘 보셔야죠. 그래서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해주죠. 5mm 해주는데 여기 살짝 끊어져야 되니까 LEN D 2mm 그래서 2mm래. 마이너스 2mm 살짝 짧아지니까 LEN D 마이너스 2mm 마이너스 2mm에서 이렇게 땅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작업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뭐 그려줘도 되지만 미러 써도 되겠죠. 미러 해서 이 선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한다면 이 선의 중간점 잡아서 이렇게 수평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 엔터 해서 반대쪽으로 대칭 곡선으로 넘겨주면 된다. 자, 그럼 평면도의 이제 중심선은 끝났고, 그 다음에 정면도의 중심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아래쪽에 살짝 삐져나온 게 있어요. 이 원의 중심선 아래쪽으로 삐져나온 걸 표현해 준 건데, 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양을 삐져나오게 할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복사해서, 이 점을 어디다가, 요 밑에 있는 요 점에다가 붙여줄게요. 고스란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라인,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땅 찍어주고, LEN DE 5mm 저는 5mm 튀어나오게 하니까 땅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저 중심선이 자, 라인 자 여기서 같은 높이에서 이제 이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요 빗면에서부터 요 반대쪽 빗면까지 요 사이에 저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선택해서 사이 건 지워줄 거고요. LEN 그 다음에 DE 5mm 자, 이렇게 툭 삐져나오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심선 표현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중심선 표현 끝났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해야 될 건 치수 기입. 자, 커렌트 레이어를 다시 치수로 바꿔주고요. 자, 원하는 면도부터 차근차근 치수를 기입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저는 정면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DLI. 자, 일단 여기서 요 끝까지 1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19, 그렇죠? 그다음에 DCO 해서 이제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DRA. 그다음에 여기 땅 찍고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3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DLI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11, 그렇죠? 그다음에 DCO 자, 여기까지. dim continuous로 저기까지. 그 다음에 DAN 각도죠. 각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61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dim continuous로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DCO 하면 dim continuous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게 남아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남는데 저런 거 처리하기 귀찮다. 근데 dim 컨티뉴어스 하면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여기가 딱 맞는다. 맞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제 dim 컨티뉴어스로 작성된 거는 이제 요 선들이 남는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만약에 이제 저 남는 것 때문에 이제 설정 들어가 저거 치수 보조선들을 이제 지워주는 행위가 귀찮다라고 하면 별도로 DAN으로 따로 작업을 하세요. 근데 DAN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를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딱 맞춰주려면 이제 별도의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 설명하실 때 대충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맞추세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도 시험에서도 저거 똑같이 여기 완전히 일치하게 여기는 안 맞추셔도 감점은 없습니다. 감점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없어요.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긴 한데 저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딱 정리가 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디컨티뉴어스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치수 보조선을 지우시든지 아니면 저라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서클로 여기 요 치수선과 똑같이 원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DAN 하고 이제 요선 잡아서 이렇게 해서 근처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리얼리스트 근처점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땅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지워줘요. 그러면 치수 보조선 안 나오면서 위치를 딱 맞출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원을 한 번 더 그려줘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걔를 지워준다라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시험 시간이 나는 상당히 타이트하고 모자라다라고 하시면 그냥 대충 맞추세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저렇게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충 맞추세요. 대충 맞추시고 난 저런 작업이 추가가 돼도 별로 시험 시간이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맞춰서 작업하는 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면은 진짜 깔끔하게 정리된 도면이 작업자가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실수도 적어요. 도면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엔 평면도 치수기 할까요? DLI 23, 그 다음에 61. 자,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얘랑 맞춰요. 땅. 요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개념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4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할 때 여기 아래쪽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중심선 끝 잡아야 돼요. 끝 잡고 이렇게 높이는 얘랑 똑같이. 그 다음에 DCO. 여기 DCO 써도 되겠죠. dim continuous로 이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DLI.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83. 자, 여기도 이제 얘랑 딱 튀어나온 정도는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DAN. 각도 치수. 자, 이 선하고 이 선 사이. 요 각도죠. 여기까지 좀 길게 빠져나와 있네. 36도. 자, 이렇게 되면 평면도 치수 기입도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자, DLI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전체 요 높이를 기입을 하고, 그쵸? 9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 치수는 이제 정면도 요 튀어나온 거랑 얘랑 높이를 맞춰줄 거고요. 맞췄는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높이가 좀 다르네요. 제가 옮길 때 높이가 좀 틀어졌나 봐요. 그러면 보면 예, 수평선 딱 해보니까 제가 옮길 때 지금 제가 직교 모드를 끄고 쓰고 있잖아요. 직교 모드 끄고 그다음에 극좌표를 쓰고 있는데 극좌표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작업을 좀 성급하게 하거나 신중하게 작업을 안 하면 이게 직교인 상태가 딱 유지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극좌표 추적 모드 F10을 사용하지 않고 F8인 직교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던 게, 웬만하면 학생들은, 실력이 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저거를 극좌표 모드로 안 놓고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가 적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자격증 합격이나 그런 걸 하려면 실수가 적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DAN 각도로 이제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에 이제 이렇게 52 각도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 저쪽 저거 하는데 일단 DAN 해서 자, 요거 잡고 이제 62. 자, 62도 같은 경우는 각도가 이제 걸릴 거예요. 걸리는데 여기 각도 보시면 중앙에 안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적절하게 비슷한 위치 맞추신 다음에 글자 잡고 글자에 여기 가운데 치수 문자에 이제 가운데 그립점을 잡고 적절히 올려주세요. 이렇게 문제랑 똑같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DLI 해서 이제 요점 이거 DAL로 해도 되네요. DAL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뭐 여기 잡고 그다음에 여기다 댈 때는 이제 직교를 키셔야겠죠. 퍼펜디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교인 부분 잡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요 끝점 딱 맞춰주면 위치가 딱 맞죠. 그리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양쪽 치수 보조선은 당연히 꺼주셔야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익스텐드 라인 1, 치수 보조선 1, 오프. 그다음에 치수 보조선 2, 오프. 둘 다 꺼주셔야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DAN 반대쪽 각도 기입하셔야겠죠. 반대쪽 각도 기입하고 마찬가지에 걸리니까 여기서 파란색 그립점 잡아서 적절한 위치로 잡아서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치수 기입 빠진 데 없나 잘 보시고 빠진 데 없으면 그다음엔 뷰 타이틀 뷰 타이틀을 넣어야겠죠. 자, 인스턴트 I 엔터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있어요. 요번 건 들어있어서 좋네요. 자, 그리고 정면도에서 적절한 위치 잡아가지고 한 요 정도에 놓인 것 같은데. 잡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내려놓고 이제 ESC 하시고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고 자, 내려놓은 요 뷰 타이틀은 당연히 선택하고 0번. 0번에 있어야 돼요. 얘는 0번이다.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여기서 복사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죠. 카피. 자, 얘 복사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복사해서 사용하면 레이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다. 대신에 뭘 바꿔줘야 된다? 글자의 크기가 다르다. 글자의 크기가 여기는 6으로 돼 있는데, 그쵸? 저쪽은 8이다. 글자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컨트롤 1번을 누르고 특성창을 띄워서 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어디 여기에 오면 하이트 텍스트의 문자 높이가 있죠? 얘를 8로 바꿔준다. 그러면 글자가 커진다. 이 커진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해 주면 되겠죠. 내용은 정면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저 글자가 놓여진 위치 같은 경우는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조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조정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면도 작성했으면 카피로 다 선택해서 여기서 위로 수직하게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두 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평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측 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뷰 타이틀 삽입 끝났고요. 자, 뷰 타이틀 삽입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뭐 선 종류 축척, 그렇죠? 선 종류 축척 바꿔야겠죠. 그래서 LTS 엔터. 자, 각 기본적인 값은 제가 한 0.5 줄까요? 0.5 했더니 중심선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모자라네요. 여기도 2개인데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인데 하나고 여기 3개 돼야 되는 2개고 그렇죠? 자, 그럼 LTS 다 실행해서 이제 좀 더 줄여볼까요? 0.3. 그랬더니 너무 줄었네요. 그러면 0.4. 2개, 3개.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개수 맞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얼추 됐다. 자, 줌올 해서 이제 밑에 건 지워야죠. 이거 안 지우시면은 치수 다 기입하고 확인했는데 이상한 거 없는데 이상한 거 없어도 냅두면은 불필요한 객체가 있기 때문에 감점이에요. 이게 원래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래도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지워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ZA 줌올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뭐예요? 저장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AT 1급 문제 2번 이게 6월 12일자 1교시 문제 2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